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에서 통신 지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웅입니다. 오늘 통신 3사 4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SK텔레콤이랑 LG유플러스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소폭 좀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SK텔레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4.4조 원, 영업이익은 3,057억 원으로 이제 뭐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내용상으로는 3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이사항이나 이슈는 없었고요. 5G 가입자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단말기 성수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QoQ로 한 90만 명 증가를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38만 명으로 좀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셋 기준으로 보급률 57%를 넘어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동준화 수익 자체가 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익단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통신 3사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던 이유가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YOY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QOQ로 놓고 본다면은 4분기가 항상 통신업에 있어서는 좀 계절적으로 비용을 좀 처리를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QOQ로는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4분기가 계절적으로는 항상 1, 2, 3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좀 하락하는, QOQ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내내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유선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고 그걸 SK 브로드밴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IPTV나 유선 인터넷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장의 어, 키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에 있고 가산 데이터 센터가 오픈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둘 다 뭐 견조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은 이제 작년 22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고 성장이 가팔랐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올해는 좀 이익 성장의 폭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올해 전체 YOY 성장은 6.1%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통신 내에서 따졌을 때 안정적인 영업수익이 증가랑 비용 자체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효율화가 이제 기저로 작용을 하겠지만 제한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 성장이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가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가동률이 한 50% 이상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SK텔레콤이 지금까지 해저 케이블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에 해저 케이블을 지금 구축 중인데 그게 완공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과 데이터 센터를 같이 엮은다면 이제 B2B 쪽에서의 좀 경쟁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5,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통신 3사가 19, 20년 5G 상용화 초기 이후부터는 경쟁을 좀 피하는, 경쟁을 지향하는 기조로 좀 돌아섰고 이 이후부터 SK텔레콤의
5G 순증 MS가 항상 누적 MS를 상회를 해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5G의 MS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비용이 통제되는 하에서도 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한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3사 중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7%를 상회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7%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와서 K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에는 일회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연결 영업수익 6.6조 원에 영업이익이 1,629억 원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일회성을 걷어내거나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22년 4분기에는 임단협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3분기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22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붙으면서 이게 소급 적용되면서 약 1,500억 원 정도가 일회성으로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2년 이전인 그 전해인 21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단에서 일회성 이익이 한 2,400억 원 정도 붙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고 효과로 작용을 했고 플러스로 일회성 인건비가 1,500억 정도 붙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영업이익 자체 1,629억은 크게 나쁘지 않은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별도 이익 같은 경우는 YOY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YOY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회성 인건비 1,500억 원을 감안한다면 정말 좋은 실적을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 측면에서는 결국 텔코와 디지코 모두 전 부분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지속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룹사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가입자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유사하게 이제 단말기 성수기로 가면서 QOQ 54만 명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 같은 경우가 일단은 핸드셋 기준으로 5G 보급률이 60%를 유일하게 넘어선 회사로 이제 5G에서 좀 엣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한 유선엔에서는 IPTV가 여전히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체가 YOY로 7%로 좀 하이싱글의 성장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도 이제 SK텔레콤과 유사하고요. 뭐 영업수익 자체는 26.4조 원, 2.8%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결국 통신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한다가 기반이고요. B2B 결국은 저희가 작년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건 B2B 단의 성장이고 이 B2B 단의 성장에서 SK텔레콤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성장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KT는 올해 같은 경우는 DX 쪽에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DX 수주가 굉장히 크게 늘었고 3분기 누적으로만 3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이 좀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 DX 쪽의 매출 본격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AI 콜센터 그리고 AICC 쪽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클라우드 쪽, KT가 자체 클라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으로 발생하는 이제 클라우드 고성장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43,000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가 과거 3년 동안 디지코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디어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또 디지코 쪽 사업을 고도화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본격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월에 차기 대표이사 선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과거 3년 동안의 KT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지금 대표가 이제 연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디지코 회사 전환을, 디지코 기업 전환을 위한 좀 준비 단계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이 연임으로 인해서 디지코 기업으로의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전통적인 통신업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퓨얼 텔코로서 이제 통신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57억 원으로 YOY로는 40% 이상 성장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21년 4분기에 좀 일회성으로 좀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이 레벨 자체가 낮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보다는 뭐 저희가 예상한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의미를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LGU 플러스 자체가 서비스 수익의 성장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이 서비스 수익의 성장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MVNO를 바탕으로 가입자 자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5G 가입자는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보급률 자체도 54%로 좀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은 5G 가입자 자체가 단말기 교체 주기랑 맞물려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G 때 가입자 증가가 60%, 그러니까 핸드셋 기준으로 보급률이 60% 넘어섰을 때 가입자 증가가 가파르게 이제 둔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 교체 주기에 따라서 5G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4G LTE와 같은 급격한 둔화는 보기 힘들다. 결국은 5G 가입자의 뭐 안정적인 계속해서 증가를 보일 것 같고 MVNO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무선 통신에서의 성장 그리고 비용 안정화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이익 성장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작년 하반기에 LGU 플러스가 U 플러스 3.0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작년 3, 4분기에 걸쳐서 구독 서비스인 유독이 나왔고 IPTV를 OTT TV로 좀 개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LGU 플러스의 킬러 콘텐츠인 이제 아이들 나라 키즈 OTT를 오픈하면서 결국은 플랫폼 기업 전환을 위한 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작년엔 출시와 오픈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서 좀 살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000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3사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가장 부진했다 보니 이제 밴드상으로 모두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